우리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그림으로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견은 조선 초기에 활동한 화원으로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로 꼽힙니다. 그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것으로는 몽유도원도와 48경도, 소상팔경도, 적벽도, 산수도 등이 있으나 확실히 인정되는 것은 몽유도원도뿐이며 나머지는 단지 추정만 할 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조정의 도화원에서 소속된 화원으로 산수, 묵죽, 장송, 노안도어 등 모든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며 1445년 화원 최초로 정사품 호군의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는 세종조의 안평대군의 사주에 드나들면서 안평대군이 25세일 때 그의 초상을 그렸다고 하며 일찍부터 안평과 교류하여 그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양대군의 계유정난 시 안평대군과 가까이 지내던 모든 사람들은 많이들 참살되었는데 안견은 무사히 그 시기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일설에는 안견은 세월이 어수선하여 안평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겨 그를 떠나고자 하였는데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하루는 꾀를 내어서 안평의 사저에서 안평이 가장 아끼는 먹을 소매에 집어넣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있자 안평이 그 먹을 찾는데 마침 그 먹이 안견의 소매에서 떨어집니다. 아마 일부러 떨어뜨렸겠지요. 그러자 안평은 안견이 그 먹을 훔쳐가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노발대발하여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이후 안견은 두문불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세월을 보내는 동안 계유정난이 일어나 안평과 그에 가까이 하던 많은 사람들이 화를 입었으나 안견은 이 시기에 안평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여 참화를 피해 나갑니다. 그 후 세조를 거쳐 성종조 초기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작품 활동을 지속하였다고 합니다. 몽유도원도는 1447년 4월 20일 안평대군이 무릉도원의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을 안견에게 설명하였으며 안견은 이 설명을 듣고 그리기 시작하여 3일 만에 완성시켰습니다. 안평대군은 이 그림에 몽유도원도라고 제서를 달아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그림은 꿈속 도원을 위에서 내려다본 부관법으로 기암절벽 위에 복사꽃이 만발하고 띠플로 엮은 초막과 폭포수 아래 빈 배도 보이는 꿈속의 유토피아를 표현한 안견의 걸작품입니다. 크기는 가로가 106.5cm, 세로가 38.7cm의 크기이며 그림 양쪽에 안평대군의 제서와 시 한 수가 적혀 있으며 당대 인사 21인의 친필 찬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 21인의 친필을 모두 볼 수 있어 서예사에서도 큰 가치를 지닙니다. 몽유도원도는 크게 4장면으로 구성되는데 왼쪽은 현실 세계, 오른쪽은 꿈속의 도원경입니다. 안평대군이 박평년과 함께 꿈속에서 유랑을 나서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복숭아숲과 험준한 산을 지나 도원에 도착한 후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총 4단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조선 초기 시, 서, 화의 정수가 결집된 작품으로 평가되며 조선시대 산수화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재 몽유도원도는 일본의 덴리대학 부속 델리 도서관에 소장되어 일반에 전혀 공개치 않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 일본으로 반출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안평대군이 수양에게 화를 입어 사사당한 후 그의 사저에 있던 수많은 사족과 회화 등은 경기도 고양에 있는 절인 대자암으로 반출되었다고 하는데 이 유품들은 임진왜란 직전까지는 이 절에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절이 임진왜란 때 왜군에게 약탈당하고 왜군의 방화로 전소되었다고 하는데 이때 다른 수많은 작품들과 함께 이 몽요도원도도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존재조차 모르다가 그려진 지 440년 만인 1893년 일본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그림에는 안평대군의 글과 21인의 창가가 쓴 친필이 그대로 있어 진품임을 확인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 몇몇 소장가들을 거쳐 1955년부터 델리 대학에서 소장하게 되었다 합니다. 현재 델리 대학은 이 그림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1986년, 1996년, 2009년까지 딱 3회만 한국박물관에서 특별 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관람객이 너무 많이 몰려 5, 6시간씩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안으로 들어가 그림을 보았는데 다들 실제 그림을 본 시간은 30초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우리 생전에 꼭 보아야 할 그림이라고 하는데 두 번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에는 안평대군의 제서와 21인의 찬문이 씌어져 있는데 그 제서는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 꿈꾼 도원인가. 은자의 옷차림새 아직도 눈에 선하거늘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니 참으로 좋으시고 여러 천년 전해지면 오직이나 좋을까. 그림이 다 된 후 4월째 정월밤에 차지정에서 다시 펼쳐보고 짓는다. 라는 안평대군의 제서가 씌어 있으며 몽유도원도가 완성된 3년 후 1450년이 되겠습니다. 3년 후에 안평대군은 무게정사를 세우고 문사들을 초대하여 이 그림을 감상케 하고 찬문을 짓도록 합니다. 이때 찬문을 남긴 인물로는 신숙주, 이계, 정인지, 최항, 박팽년, 성삼문, 김종서 등 21명으로 당대의 쟁쟁한 인물들이며 이들은 친필로 찬문을 지어 함께 보존되어 내려오며 그림과 함께 당시의 명사 21인의 친필 글씨가 함께 있어 시, 서, 화가 함께 어우러져 삼절정의 극치를 이루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보아야 할 그림으로 세계 회화사의 3대 그림으로 꼽는 그림으로는 중국 북송시대 곽희의 조춘도 1050년경에 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견의 몽유도원도 1447년에 제작되었으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1503년경에 제작된 그림을 꼽습니다. 이 중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파리 루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 이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빌저도 그곳에 가서 본 적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 그림 앞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앞으로 가서 자세히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볼 수는 있습니다. 또한 곽희의 조춘도는 대만 고궁 박물관에 소장 전시되어 있으며
오로지 이 그림 한 점을 보기 위하여 대만을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곽희는 중국 북송대의 화가이며 산수화를 잘 그렸으며 북송화 산수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이 그림은 삼원법으로 그린 최초의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삼원법은 평원법, 심원법, 고원법을 의미합니다. 평원법은 먼 산을 바라본 것처럼 그리는 방법이며 심원법은 내려다본 것처럼 그리는 방법이고 고원법은 위에서 올려다본 것처럼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 조춘도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한 장의 그림에 나타내는 방법으로 그려냈으며 중국 최고의 그림으로 꼽힙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그림은 전시가 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으나 안견의 몽유도원도만큼은 일본 델리대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나 일절 전시를 하지 않아 볼 수가 없는 그림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그림 한 점은 그 보유 박물관의 위상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박물관이 되어 수많은 관람객을 끌어모으게 되며 그 보유 국가의 위상까지도 높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위대한 그림인 몽유도원도를 눈앞에 보면서도 소유권조차 주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조차 한 점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흐의 그림 한 점이라도 보유하게 되면 그 박물관의 위상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처럼 위대한 그림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